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민지사에서 민사집행법, 공탁법을 강의하고 있는 법무사 배병아입니다. 근데 카톡 스터디 1기는 현재 모집돼 가지고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한 번에 낙오도 없이 모두들 열성적으로 참가해서 매일매일 집행법 20개하고 공탁법 10문제, OX 문제를 해서 카톡으로 제가 지금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기를 모집하려고 그러는데 2기요 1월 14일까지 모집할 겁니다. 선착순 30명 제한돼 있어요. 너무 많으면 제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0명을 선정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될 건데요. 조건은 민지사 법무사 연구소 강의 신청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의, 집행법 기본 강의든지 아니면 핵심 정리 강의든지 또는 객관식 강의든지 아니면 최종리 강의든지 그중 수강생을 하나입니다. 오늘 공탁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과목들은 객관식 민사집행법이에요. 그것도 아마 1월 초중부터 진행하게 될 건데, 그거를 일단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실명하고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그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야만이 제가 카톡 참가를 요청해가지고 그쪽으로 개인 카톡으로 해줄 겁니다. 신청은 이쪽 주소가 있죠. 이쪽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이게 민지사 법무사 연구소거든요. 거기 현재 집행법, 공탁법, 소탕락성 세 과목인데 앞으로 빅4 과목들을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객관식은 아마 빅4 민법, 집행법, 상법, 등기법 네 가지는 아마 객관식 강의가 진행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법의 카톡 스터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시간은 청구 이유서 부분들인데 청구 이유서에서 최근 중요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위주로 해가지고 쭉 해볼게요. 1번 채권자 취소 중에서 피보전 채권으로 존재가 인정되어서 사행위 취소와 원상명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은 기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 채권을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가 침해행하여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판결로 집행 패지를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일반 틀렸죠? 이게 채권자가 취소를 제기해가지고 가액이나 재산 힘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 채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돼요. 그런 경우는 청구유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정사 작성된 약속금의 원인 채권 이행기가 도리하지 않은 사유, 이것도 청구유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만난 질문이고요. 아직 원인 채권이죠. 원인 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은 공정했는데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할 경우요. 그때는 청구유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집행권은 집행료 전부 배제가 아니에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일시적 배제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배제를 해줘야 돼요. 이행기 들을 때까지만은 이때까지만 집행을 배제하는 겁니다. 3번째 번은 부대체적 자기유무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 열람 목서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의무 위반 시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부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했음을 내세워서 청구 요소로서 본래의 집행권인 8개의 집행을 배제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본래의 집행권이죠. 이것도 집행을 배제할 수가 있고 또 판결 등을 집행으로 발령된 간접강제 결정 여기에서도 청구 요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채무자가 그런 부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 휴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기에 휴교장부에 관해서 그런 열람등사를 참고를 해봤어요. 각종 휴교장부에 관해서 열람등사 청구서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을리사는 영업기일 일정 이내에 갑에게 휴교장부를 이거를 열람하고 등사하게 하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판결 주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간접강제를 신청해 둔 겁니다. 간접강제 결정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일주 이내인데 일주 이후에는 매 1일마다 1,000,000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을유사가 그런 장벌에 관해서 열람정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열람정사 시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청구 유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판결에 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판례도 이것도 중요 판례 중에 있는 하나 부분들이에요. 4번은 여러 개의 사형의 시소에서 각 가액배상을 위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경우에는 소유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을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각 사형의 취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청구의 방법으로서 집행을 배제를 구하는 겁니다. 맞고요. 4번은 이제 이런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A하고 B가 수익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형의 취소를 하겠어요. 각 소송에서 이렇게 제기했다 가정하게 돼요. 그리고 수익자가 A에게 이게 9,5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B에게는 5,5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수익자가 A에게 6,000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A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합의를 합니다. 이때 B가 5,500 가지고 수익자 재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때 수익자는 여기 6,500에서요.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 가액 이게 9,500입니다. 9,500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이 아까 6,000입니다. 6,000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9,500에서 6,000을 공제하면 3,500이 되겠죠. 3,500 얘기예요. 3,500을 초과하는 부분, 즉 5,000에 5이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들은 2천만 원이에요. 이 부분만 집행을 배제하는 겁니다. 5번째는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정자 확인 의소에서 채권자가 한 청구 연락은 실체 보상 후 채권 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 원인이 되는 법령 행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청구에 사유된다. 5번 틀린 질문인데 이 5번 관련 판례들이 이게 재작년도에 이게 법원 행시 2차 문제입니다. 2차에서 이거를 민소법에서 출제된 부분들이에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어떤 채권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병이 연대 보정을 한 겁니다. 이때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채무부전제 확인 의소를 제기했어요. 이 소에서
갑이 청구를 일락했다는 겁니다. 이 논점은 청구 일락이 여기 있는 그런 채권 채무의 발생이나 또는 소멸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 채무가 없는 법률 행위가 되는 제보예요. 그런 채권 소멸 사유이면은 병이 이자 항대를 가지고 청구 이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일락은 판례가요. 이거는 이 소를 끝내는, 이거는 단순하게 소송을 종결시키는 사유라는 겁니다. 소송을 종결시키는 그런 소송행위에 될 뿐, 이 채권 채무의 어떤 실제 보상의 발생이나 소멸을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병이 제기한 청구 이유서, 이거는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6번째 상속 포기 신고는 수리 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변론 종결 전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변론 종결 후에 상속 포기 심판서를 송달하다면은 이런 청구유사가 됩니다. 맞고요. 7번은 이런 경우에요. 지금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가지고 원래 청구 이유서를 제기했어요. 청구 이유서 성질은 이게 형성호사가 됩니다. 청구 이유서는 어떠어떤 자, 판결에 기한 강제입형을 불허한다. 이게 청구 이유서의 기본적인 청구 취지가 돼요. 이런 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서 재파상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여기 화해는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처럼 어떤 판결에 의한 강제행위를 불허한다는 것, 이거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화해하더라도 이런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7번이에요. 7번 판례도 중요 판례 중에 하나 부분들이에요. 알고 있어야 되고요. 8번은 동시행 판결의 채무자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서에서 채권자가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지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서로 대체할 수가 있다. 8번도 틀렸는데 여기 채권자가 반대 의무 이행 하는 거 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거는 강제입행의 개시요건 흠결이에요. 개시요건 흠결이면은 이거는 그냥 집행이 사유로 되는 겁니다. 이런 청구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8번이죠. 그런 경우는 집행개시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이거를 주장 심리될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관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한 이유를 세워서 그 집행관의 가져는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서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최근 나온 판례 부분들은 하나 부분들이에요. 카톡 서디를 이렇게 매일매일 집행법 20개, 공탁법 10개 이런 식으로 OX 문제를 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톡을 보내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저한테 답을 보내주면은 제가 그에 관한 정답을 다시 발송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카톡 서디를 매일매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요. 자, 2기는 여기 주의할 것, 강의 신청자만 이걸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야만이 강의 신청자가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강의 신청 수강한 사람한테도 이걸 허용하면은
강의 신청한 사람에게 그 자리가 돌아오지 못할 그런 피해도 받게 될 거예요. 그걸 방지해서 2기부터는 30명 선착순이지만은 여기 민주상의 강의 신청료만 한정해 가지고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랄게요.